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구 공모에 참여한 전북과 충북이 동맹 관계가 됐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지역균형 발전 명분으로 서로 인프라를 활용해 경기권 지자체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6월 중순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은 예술단의 방만한 운영 개선을 위한 해법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비상임 체제를 거론하는 반면 예술단은 해체를 위한 트집 잡기로 고용의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군산시가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됐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전국 69개 축구팀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는 15일 동안 U18과 U17 두 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선수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도시문화연구소와 마을앤맘 디자인연구소가 새만금 발전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선박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산단 인근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구 공모에 참여한 전북과 충북이 동맹 관계가 됐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경기권 지자체들과 경쟁이 불가피해 초광역 협력 모델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상호 인프라 활용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바이오 특구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6월 중순쯤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충북이 바이오 특구 동맹을 맺었습니다. 충북은 LG화학 등 레드바이오 기업이 몰려있고 질병청, 식약처 등 6대 국책 연구기관이 있어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 전북자치도의 협력 요청을 충북이 받아들인 겁니다. 바이오 소부장단지 글로벌 혁신특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앞으로 두 기관이 협업한다면 전북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광역지자체는 오가노이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바이오 인프라 공동 활용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특구 동시 지정으로 그린바이오부터 레드바이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또 강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바이오 이런 분야에서의 역량, 또 식품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또 의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이것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은 바이오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전례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결과가 곧 넘어오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바이오 의약품과 유사장기인 오가노이드 등 두 개 분야로 전국 11곳이 뛰어들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강원도 춘천, 홍천과 인천 송도, 대전 유성, 경북 안동, 포항, 경기 시흥, 전남 화순 등 6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경기 고양과 수원, 성남, 충북 오송, 전북 전주 익산, 정읍 등 5곳입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경기권과 지방권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 상황인 겁니다. 특구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충북의 협력은 경기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택이고 특구 지정 명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확정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도 그렇고 국회에도 그렇고 산업계에도 이렇게 광역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갖는 그런 전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또 전북자치도는 특구 동시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오송과 익산, 정읍이 또 KTX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바이오 산업에 투입할
정부 예산은 8,400억 원, 경제효과 48조, 고용 창출 13만 명으로 예측된 바이오 특구에 동시 지정을 노린 전북과 충북의 전략이 먹혀들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기차 사업을 접기로 한 명신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된 내부 회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명신의 영업 손실액은 375억 원, 부채 비율은 60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판매 감소가 경영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초 명신은 올해까지 3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달성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성과는 목표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2차 전지 전문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다음 달 새만금 공장을 가동하고 원료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성일하이텍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제3 하이드로 센터를 건립하고 다음 달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3공장은 1단계에서 코발트 600톤, 니켈 5,300톤, 리튬 6,000톤을 생산하고 2단계까지 완성되면 전기차 30만 대의 공급이 가능한 소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제1, 2공장은 코발트와 니켈 메탈 생산량이 4,400톤으로 전기차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펫푸드 업종 입주가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가능 업종에 펫푸드 포함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업종은 식료품 음료 제조업과 이에 준하는 연관 산업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펫푸드 업종 입주 허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을 마쳤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 신영대 의원은 환노위,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 윤준병 의원은 농해수위,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박희승 의원은 복지위에 배정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후보인 한병도, 안호영,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거쳐 상임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은 예술단의 방만한 운영 개선을 위한 해법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비상임 체제를 거론하는 반면 예술단은 해체를 위한 트집 잡기라며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군산시가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됐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군산시립예술단 시민공청회. 예산 낭비와 해체 위기가 맞붙으면서 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의 대립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저희 좀 하시라고 다음 토론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제 발표한 거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토론 시간에 발제자님도 참석하시니까요. 당초 계획했던 발전 방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시립예술단에 대한 만족도와 발전 방향에 대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에는 전문기관 위탁과 비상임 운영에 대한 질문이 담겨 결과에 따라 존폐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단의 존재 근거인 조례가 상위법인 단체 협상을 넘어설 수 없어 사실상 해체는 어렵습니다. 시의회는 예술단 해체는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민간 위탁이나 비상임 체제로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예술단은 현재 상임에서 비상임이나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군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산참여연대 등 세계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임금 문제가 단체 협약이나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연간 공연계획, 단원의 평가, 보상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좀 제도 개선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공연의 질을 높일 것이라든가 좀 시민을 어떻게 찾아가는 공연들을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나 등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한 채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시의회와 시립예술단. 군산시가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전북대와 원광대가 지역 인재를 65%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전북대는 올해보다 29명이 늘어난 171명을, 원광대는 60명이 증가한 15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재로는 전북대 의대가 64.9%인 111명을, 원광대 의대는 65%로 102명을 뽑습니다. 국립군산대가 새만금 캠퍼스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군산대는 교육부의 대학 내 산학연협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92억 원을 지원받아 협력단지를 구축합니다. 협력단지는 새만금 캠퍼스 신재생 에너지 융합 특성화관에 조성되며 유망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과 신기술 개발,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군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12일까지 공설, 신영, 역전시장에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환급 행사는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만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일부터 7일, 8일부터 12일까지 각 기간별로 1인당 한 차례씩 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올해 첫 추경 예산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익산시가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사업비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은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 다음 달 개장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9억 6천만 원이 투입돼 18홀 규모로 만들어지는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0월 착공됐습니다. 전국 69개 축구팀이 참가하는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15일 동안 U18과 U17 두 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선수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2024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31일 열렸습니다. 대회는 15일 동안 월명 종합운동장과 서군산 축구장 등 4곳에서 U18과 U17 두 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금석배 대회는 전국 6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제1고와 1위고 등 5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참가팀들은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저희 본 고장에서 하는 만큼 좀 더 긴장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더 간절하게 준비하려고 했고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기대감에 맞춰서 우승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 금석배 새벽, 오후, 저녁으로 모든 선수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대회는 다른 작년 대회보다는 좀 준비를 더 많이 했고 조금 성적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애들과 한번 지금 똘똘 뭉쳐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31일부터 시작하는 U18 대회는 10개 조 40개 팀이 참가해 15일 동안 예선리그와 본선 경기를 치릅니다. 예선리그에서 각 팀당 3차례씩 경기를 치러 1, 2위 팀이 본선 리그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1위고는 개막일 경기에서 서울대한FC U18 팀과 맞붙어 후반 37분 선제골로 1대0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홈팀인 군산 제1고는 서울 중대부고와 맞붙어 전반전 1골과 후반전 3골을 허용하며 4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관중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을 위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성적 내주기를 우리 동무들 입장에서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그 선수 및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로 파급 효과는 약 30억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2년째를 맞은 금석배 축구대회. 축구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이리 송악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는 멀리 돌아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들여 송악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 3m, 길이 220m의 새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어 1km 이상을 우회해 학교를 다녔습니다. 새 통학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도 설치됐습니다.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에서는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 해석 등 인사청탁 금지 규정에 관해 안내합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복무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원광대학교 신입생 1,200여 명이 익산 명소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 원광대와 함께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교양 필수 과목 연계 익산 명소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원광대 36개 학과 신입생 1,224명은 아가페 정원, 교도소 세트장, 고스락 등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지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광대학교 도시문화연구소와 마을앤맘 디자인연구소가 오늘 새만금 발전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선박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원광대학교 도시문화연구소와 마을앤맘 디자인연구소가 군산시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새만금 발전방안 모색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조선업과 용지 변경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산단 핵심 산업에는 신재생 에너지, 조선 기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연계해 선박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과 군산 선박 산업을 연계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활용한 미래형 친환경 선박 산업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 지역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현재 재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함께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형 산업으로서 미래형 친환경 선박 산업을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새만금 산단 인근 농생명용지를 다른 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군산 국가산단과 공항 근처에 있는 농생명용지에 농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업으로 산업을 확대하면 생산 효과와 소득 효과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농생명용지를 활용했을 때의 군산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그것을 다른 산업으로 전환했을 때, 예를 들면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산단으로 전환했을 때 이익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5건 가운데 1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는 627건입니다. 이 가운데 음주 뺑소니는 117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627건의 뺑소니 사고 가운데 음주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197명, 전체의 22.2%를 차지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어제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앞에서 새만금 개발의 적정성 검토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은 졸속 추진이라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적자공항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갯벌을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2년 전 전략 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판단이 내려져 지난 4월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의사회가 어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개원의와 의대생 등 500여 명은 이날 저녁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의대 증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의료 사망이라는 글씨 위에 촛불을 놓고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쓰인 풍선을 터뜨리며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군도로 과적검문소 인근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개정면 과적검문소 주변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는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벽에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술을 마신 채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내 한 사립대 기숙사에서 탁한 물이 나와 이 물로 씻은 학생들이 피부 질환에 걸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대학 학생들에 따르면 남녀 기숙사에서 수년 전부터 불순물이 섞인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건의했지만 학교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물을 사용하다 피부 질환까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020년과 2022년에 진행한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저수조도 꾸준히 청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내년 2월까지 1억 8천만 원을 들여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관광시설 도입, 월드컵 경기장 광장 및 주차장 활용 계획,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분석합니다. 앞서 시는 2040년까지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민간 자본을 포함한 1조 3천억여 원을 투입해 야구장과 실내 체육관 등을 조성하고 스포츠 테마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에 도전했습니다. 전 후보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지방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시 지역위원장에는 손진영 시의원이, 군산시 지역위원장에는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 전라지역 본부장이 나섰습니다. 한편 당직 선거는 6월 10일부터 5일간 투표를 거쳐 같은 달 14일 선출됩니다. 익산 다송리 사람들이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400여 개가 출품된 이번 대회에서 다송리 사람들의 유기농 장아찌 간장 소스는 색, 식미감, 친환경 인증 보유기간 등 다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다송리 사람들은 전통 옹기 5천여 개를 이용한 전통 제조 방식으로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19회 전북자치도 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대회가 오늘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청원경찰과 가족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익산시립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체육행사, 시군별 장기자랑,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대회는 도내 청원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6월 15일 11시와 오후 2시에 클래식 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가 열립니다.
사전 예약은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한 지정 좌석제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한부모 10가구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모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활동기금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진행됐으며 한 개당 6만 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